ABL 바이오 투자하시는 구독자분들 모두 안녕하세요. 주식발전소의 백소장입니다. 오늘 ABL 바이오가 역사적 신고가를 다시 경신하면서 20만 원 고지를 찍었습니다. 제가 주식발전소 채널을 시작한 10월 중순이죠. 요 9만 원 이하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영상을 통해 추천드렸던 ABL 바이오인데요. 릴리와의 계약이 이날 주가에 불을 붙이면서 현재까지 100% 수익이 넘어가는 멋진 상승률을 그려줬습니다. 자, 각자 잡으신 분들의 위치는 다르겠지만 채널 초반부터 저를 지지해주시고 구독해주신 분들은 세 자릿수 전후의 수익률을 내고 계신 분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ABL 바이오 주주분들 20만원 고지 점령 수익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제가 영상 통해 꾸준히 말씀드린 대로 주가가 잘 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더할 나위 없이 지금 상황이 좋은 것 같습니다. 정말 축하드리고요. 지금 코스피 코스닥 양지수 보시면요. 11월 말부터 12월 현재까지 코스피 대비해서 코스닥이 좀 더 좋은 흐름인데요. 우리 ABL 바이오가 속한 코스닥에 현재 훈풍으로 작용해주고 있는 여러분들이 꼭 알고 가시면 좋을 시장의 중요한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코스닥과 우리 ABL 바이오의 훈풍으로 작용할 이슈 하나를 체크해 보고요. 이어서 ABL의 주가 전망과 차트 분석까지 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 전에 주식발전소 채널은 ABL 바이오를 중심으로 제약바이오 섹터의 업황과 방향성 그리고 유망 종목을 말씀드리는 채널입니다. 앞으로 더 커질 ABL 바이오의 가치를 믿으시는 분들은 채널 구독해 주시고요. 동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난주부터 코스닥이 코스피 대비 상승세가 좋습니다. 제가 이야기 드린 코스피가 많이 이렇게 올라서 주춤할 때에 그동안 못 간 코스닥이 키 맞추기 하러 올라온다. 이 부분도 지금 작용을 하지만 여기에 정부가 검토 중에 있는 코스닥 활성화 방안에 대한 기대감 또한 작용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기사로 뜬 이슈를 같이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벤처 투자 선순환 퍼즐 완성, 결국 코스닥 체질 개선에 달렸다. 자, 오늘 볼 이슈는 코스닥을 체질 개선시켜서 1000스닥 이상 만들겠다는 정부의 코스닥 활성 방안을 말하는 거고요. 다음 표를 보시면 2024년 기준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기관과 외국인의 거래 비율인데요. 코스피 대비해서 코스닥 비중이 한참 작죠. 기관 투자 비중은 코스피는 19.2%인데 코스닥은 5.7%. 외국인 투자 비중은 코스피는 27%에 육박하는데 코스닥은 15% 수준입니다. 보시다시피 차이가 많이 나요. 코스닥은 역시나 개인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죠. 그런데 이런 부분을 개선해서 코스닥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정책을 세우고 있냐? 코스닥 활성 정책으로는 코스닥 벤처밴드 소득공제 한도 상향, 연기금의 코스닥 비중 3에서 5% 전후 확대, 150조 원 국민성장펀드, 종합투자계좌를 통한 증권사 모험자문 투입, 그리고 세제 인센티브 확대와 코스닥 IPO 구조 재편 등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씩 살펴보면요. 먼저 코스닥 벤처펀드 소득공제 한도 상향은 투자 한도를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상향시키겠다는 거고요. 기존의 공제율 10% 적용으로 300만 원 혜택을 받던 거를 최대 5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이건 고소득 자산가들에게 강력한 절세 수단이 되기 때문에 개인 큰손들의 자금이 코스닥 시장으로 유입되는 직접적인 트리거가 될 수 있고요. 코스닥 공모주의 우선 배정 비율도 25%에서 30%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이 같이 논의되고 있어서 코스닥 IPO 시장의 열기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연기금의 코스닥 비중을 기존 3%대에서 5% 전후로 확대하겠다는 건데요. 국민연금 등 거대 기관 투자자의 코스닥 투자 비중 가이드라인을 상향 조정하겠다는 것인데요. 연기금은 아시다시피 장기 투자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의 비중 확대는 변동성이 큰 코스닥 시장에 안전판 역할을 해줄 수 있어서 변동성은 줄여주고요. 지수 하단을 지지해 줄 겁니다. 5%라는 비중 목표를 맞추기 위해서 기계적으로 매수해야 하는 패시브 자금이 유입되기 때문에 코스닥 150 종목이나 시가총액 상위 우량주들이 우선적인 수혜를 입을 확률이 높습니다. 우리 ABL 바이오가 현재 코스닥 시총 4위에 지금 랭크가 돼 있거든요. 에코프로 바로 미칩니다. 그래서 연기금의 자금이 ABL 바이오로 유입되는 걸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가장 기대를 해볼 만한 정책인 것 같고요. 세 번째로 150조 원 국민성장펀드 활용인데요. 정부가 주도하는 뉴딜 펀드나 성장펀드 재원을 코스닥 상장 혁신 기업들인 바이오, 배터리, AI 등에 투입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정책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거고요. 코스닥은 아시다시피 기술주 비중이 높습니다. 이 펀드는 단순히 주가 부양을 넘어서 R&D 자금이 필요한 기술 기업들에게 마중물 역할을 해줄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정부 펀드가 후순위 성격을 띨 경우에는 민간 자본이 더 안심하고 코스닥에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겁니다.
네 번째로 종합투자계좌인 IMA 등을 통한 증권사 모험자본 투입인데 초대형 투자은행 IB들이 발행어음이나 IMA를 통해 조달한 자금을 기업 대출이나 지분 투자 등 모험 자본으로 쓰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기관 주도로 코스닥 성장 기업을 키우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거고요. 상장사 입장에서는 은행 대신에 증권사나 정책 펀드에서 대규모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창구가 늘어난다는 의미로 볼 수 있어서 긍정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세제 인센티브 확대인데요. 장기 보유자에 대한 세금 감면과 코스닥 전용 세제 혜택 부여 등을 의미를 합니다. 이건 코스닥의 고질적인 문제인 단타 위주 시장을 투자 시장으로 바꾸려는 시도로 볼 수 있고요. 여기에 만약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완화 등이 포함된다면 연말마다 반복되는 세금 회피성 매물 폭탄을 막아서 연말 연초 장세를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정책 패키지의 핵심은요, 연기금 펀드 등의 수급을 코스닥으로 강제로라도 밀어놓고 들어온 돈이 빠져나가지 않게 세제 혜택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이고요. 단기적으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주가 포진된 바이오, 2차전지,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과 신규 상장주에 직접적인 수급 포재로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ABL 바이오 또한 코스닥 시총 4위를 기록하는 종목이죠. 그래서 이 혜택을 톡톡히 볼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만큼 이 활성화 정책 시행을 기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제가 지속적으로 영상에서도 얘기 드렸지만 ABL 바이오는 내년 1분기에도 모멘텀이 많이 있죠. 자, 이미 GSK와 릴리와의 딜을 통해서 그랩바디 B를 통한 모달리티와 타겟 확장을 기대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기대되는 파이프라인 중 하나인 담도암 치료제 ABL001은 내년 초에 임상 데이터 발표 후에 빠르게 승인 절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 그랩바디 T와 이중항체 ADC까지, 그리고 IR에서 이상원 대표가 언급한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내년 1월이죠. 이때 미팅이 많이 잡혀 있다는 거. 그래서 추가 라이센스 아웃 기대감을 우리는 가져가 봐야 된다는 거. 그리고 12월 중순에 있을 아이오니스와의 근육으로의 RNA 전달 연구 발표까지 기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추세는 뭐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이고요. 주봉을 보셔도 월봉을 보셔도, 특히 추세를 볼 때는 주봉을 보시면서 가라라고 얘기 드리고 있는데 지금은 뭐 전혀 팔 구간이 없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단기 추세 지지 여부는 제가 뭘 보라고 했죠? 이 5주선을 보라고 했죠. 이게 앞으로 진행되면서 이렇게 올라갈 건데 여기 지지되는 모습이 나오면서 가는지 단기적으로 보시면 되겠고, 근데 지금은 이걸 볼 겨를도 없죠. 지금 음봉 없이 양봉이 매주마다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경고 딱지를 좀 풀고 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봤는데, 정말 좋고 강한 종목들은요, 이런 경고 딱지가 있어도 그냥 제 갈 길 가거든요. 지금 ABL에 가진 기대감이 워낙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대로 계속 올라가는 흐름을 만들어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이 주가 흐름은요, 매일같이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위든 아래든 추가적인 변동성이 좀 강하게 오는 날이 있다고 하면은 그때 코멘트를 드리도록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전까지 매일같이 이렇게 조금씩 올려준다고 하면은 그냥 가져가면 되죠. 제일 좋은 상황이라고 봅니다. 단기적으로 막 급등해서 슈팅 나오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게 오히려 좋거든요. 저는 지금 ABL 바이오에서는 요런 흐름을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차트도 그렇고 수급면에서도 외인 기관들이 계속적으로 참여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전혀 나무랄 게 없어요. 그죠? 지금 전체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 수급이 뭐 빠져나가네, 기관 수급이 어쩌네 해도 지금 우리 ABL 바이오한테는 꾸준하게 이 두 메이저 수급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 수급만 봤을 때에도 대량 매도세가 어느 한쪽에서 터진다, 그게 연속적으로 나온다, 그게 아니고서는 굳이 지금 내려올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말씀드린 내용들 참고하셔서 가져가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계속 시장 살펴보면서 우리 ABL 바이오에 영향을 미칠 만한 이슈가 있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고요. 있다고 하면은 바로 또 영상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은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있는 분석과 인사이트로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듣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